18년 동안 이 손톱 하나로 영화판을 휩쓴 남자. 노래, 연기, 춤, 다방면의 재능으로 기네스북까지 오른 이 남자. 달빛 부부의 해외배우 파헤치기 휴잭맨 편 출발합니다. 휴잭맨은 호주 시드니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그의 부모님은 영국 출생이었지만 호주로 이민을 와서 살고 있었죠. 휴잭맨을 포함해서 아들 셋, 딸 둘로 북적거리던 집안은 그가 8살이 되던 해 그의 인생에 큰 트라우마가 될 한 사건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휴잭맨은 아직까지도 그날 아침에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생생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아침, 그날 어머니는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고 무언가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듯이 휴잭맨을 배웅했다고 하는데요. 불안한 예감은 역시나 적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온 그는 그 시간에 있어야 할 어머니가 집안에 없음을 눈치챘죠. 늦은 밤이 되도록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다음 날에도 여전히 어머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가까워져서야 영국에서 전보가 하나 날라왔는데 바로 그의 어머니로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홀연히 영국의 친정집으로 떠났던 것이죠. 나중에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휴잭맨의 어머니는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홀연히 떠난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휴잭맨은 당시를 회상하며 하루에도 몇 번이나 비참함과 분노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고 하루가 멀다 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웠다며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아버지 역시 매일 밤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머니는 영국에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후 아버지는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아들 셋과 딸 둘을 길러냈습니다. 아버지는 영국의 명문 대학인 케임브리지 출신 회계사였는데요. 형제들에게 요일마다 해야 할 집안일을 체계적으로 부여했고 항상 다른 이가 하나의 일을 해주면 자신도 그에 걸맞은 하나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교육과는 휴잭맨의 인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요리를 하면 자신은 설거지를 해야 하고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면 꼭 다른 호의로 되갚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상이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친구들의 어머니들은 어머니 없이 자라는 휴잭맨의 사정을 가엽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휴잭맨은 오히려 나는 어머니 없이 자랐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며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And I got mothered like nobody got mothered. I would open up these lunch boxes and it was just like a buffet. There was a drink in there and there was a chocolate, there was a sweet, there was a savory, there was here. They would have the sandwich with the crust cut off. I'd get home and they would have cakes baked for me and they would look after me. It was like 5-star hotel. 이렇게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휴잭맨은 고등학교 졸업 후 영국으로 건너가 1년간 고등학교 체육교사로서 일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치던 고등학생들과 동년배에 가까운 나이였고 허물없이 쾌활하게 학생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훗날 휴잭맨이 할리우드 스타가 되었을 때 우연히 영화제에서 그가 가르쳤던 학생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휴잭맨은 한눈에 이 학생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동안 이 학생은 기자가 되어 있었고 이 영화제에 취재차 왔던 것이었습니다. 휴잭맨은 뜻밖의 재회에 반가워하며 농담을 건넸고 이 장면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기게 되었죠. In this, you're very, very angry. I mean, in reality, what makes you angry? I mean, what? You know what makes me angry, Rollo? You know, students who don't really listen. No, it's the kind of student who don't bring their kit. You know, the kind of students who don't jump in the pool and I tell them to jump in. That's what makes me angry, Rollo. In fact, I'm remembering you more and more. Oh no, I have to pass over. This is 1년간의 체육교사 생활을 마치고 휴잭맨은 호주로 복귀했습니다. 시드니 공과대학교에 입학해서 저널리즘을 전공했죠. 원래는 전공대로 기자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순간의 선택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지요.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휴잭맨은 급하게 남은 졸업학점을 채우고자 그 학교에서 학점을 따기 쉽다고 소문난 연극 클래스를 수강하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한 연극을 준비하면서 그는 지난 3년간 저널리즘을 공부하며 보낸 대학생활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학점을 채울 생각으로 수강했던 이 연극 수업은 그가 진정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줬고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는 대신 1년간 연기학원을 다니며 연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1년간 그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연기하는 것이 너무 좋았지만 직업으로 삼기에는 불안정해 보였고 이 일을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서 추구하는 것이 과연 맞는 선택인가 라는 고민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불안감을 떨쳐내고 배우의 길을 걷기로 말이죠. 당시 그의 연기력은 이미 수준급이어서 이 연기학교에 있으면서 한 호주 방송국 드라마로부터 캐스팅 제의도 왔었지만 휴잭맨은 이를 마다하고 연기를 더 깊게 배우기 위해 호주 퍼스 지역의 예술학교로 진학해 2년간을 더 연기 공부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지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 호주 ABC 방송국의 한 드라마 제작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코렐리라는 제목의 감옥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에서 무려 주연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의였었죠. 결국 이 드라마에서 휴잭맨은 강도짓으로 감옥에 수감된 복역자 역할을 맡았는데요. 작품에서 이 캐릭터는 감옥의 정신과 의사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사랑 연기는 그저 연기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의사 역할을 맡았던 여배우는 데보라 리 퍼니스였는데요. 당시 호주 전역에 이름을 떨칠 정도의 인기 여배우였습니다. 휴잭맨은 이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데보라 리 퍼니스에게 반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의 구애를 받아들이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죠. 이 둘은 1년간의 연애 끝에 1996년 6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당시 휴잭맨의 나이는 28, 데보라 리 퍼니스는 41였습니다. 둘의 나이 차이는 13살이었죠. 이 코렐리라는 작품은 휴잭맨이 처음으로 주연급 역할을 맡은 작품이었고 사실상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작품 활동이 거의 없었던 신인 배우였습니다. 반면 데보라 리 퍼니스는 인지도가 상당한 여배우였는데요. 이 결혼을 계기로 자신의 작품 활동보다는 남편의 내조에 좀 더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주 멜버른으로 가서 뮤지컬 활동에 치중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에서 악역인 게스톤 역을 맡았고 아직까지도 흑백 영화 시절 불후의 명작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선셋대로의 뮤지컬에서 주연을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호주 내에서 차츰 뮤지컬 인지도를 쌓아가던 휴잭맨이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는 계기는 30살이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1944년에 초연되어 고전 명작으로 인기가 높았던 오클라호마의 뮤지컬에서 주연을 맡은 것이죠. 이 뮤지컬은 호주가 아니라 영국의 3대 극장 중에 하나인 왕실 국립극장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 공연은 휴잭맨을 호주를 넘어 영국 관객에게 노출시켰으며 그의 파워풀한 보이스와 더불어 그가 연기했던 카우보이 캐릭터인 컬리 맥레이는 많은 영국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흥행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이듬해 이 뮤지컬은 영화 버전으로 만들어져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었는데요. 이때부터 휴잭맨은 호주와 영국을 넘어 전 세계의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한 2000년 그에게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의 휴잭맨을 있게 해준 바로 그 배역 울버린을 연기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올해로 이미 80년이 넘게 연재되고 있는 마블 코믹스는 1990년대에도 미국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아직 영화화된 작품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시도되었던 몇몇 영화들은 아동용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러던 1998년 마블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뱀파이어 헌터 이야기 블레이드가 웨슬리 스나이프스를 주연으로 꽤나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영화 관계자들은 마블 프랜차이즈가 성인 영화의 소재로도 손색이 없다는 가능성을 보았고 이 영화의 바톤을 이어받아 마블 원작으로 다시 한번 성공에 도전했던 영화가 바로 2000년에 개봉했던 엑스맨이었습니다. 엑스맨은 당시 마블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최고의 인기작이었는데요. 이 인기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방영되었던 애니메이션 덕분이었습니다. 마블 세계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엑스맨 만화는 상당한 인기와 인지도가 있었습니다. 방영 시간대가 토요일 오전이었는데 이 만화를 보기 위해 미국의 많은 아이들은 토요일마다 일찍 일어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TV를 켰죠. 당시 미국에서의 이 엑스맨의 인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90년대 주말 아침 아이들을 TV 앞으로 몰려들게 했던 디즈니 만화동산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꼬꼬마 시절 엑스맨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미국인들이 이 실사와 영화에 갖고 있었던 기대는 상당했고 이런 기대치를 잘 알고 있었던 감독 브라이언 싱어는 엑스맨 캐릭터들의 배역 캐스팅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엑스맨의 주인공인 울버린은 당시 마블 캐릭터 인기 투표 순위에 스파이더맨과 함께 탑을 다투고 있을 정도의 인기를 구가했는데요. 처음으로 이 배역을 제의받은 건 러셀 크로우였습니다. 하지만 러셀 크로우는 당시 막 글래디에이터의 촬영을 끝마친 직후였고 만화 캐릭터인 울버린을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며 거절을 합니다. 러셀 크로우는 이 제의를 거절하며 같은 호주 출신 배우 휴 잭맨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감독은 당시 영화 배우라기보다는 뮤지컬 배우에 가까웠던 휴 잭맨을 이런 기대치가 높은 작품에 중용하는 것에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감독이 선택한 배우는 더 그레이 스콧이었습니다. 더 그레이 스콧은 3번이나 이 제의를 거절했지만 감독의 끈질긴 구애에 결국 울버린 역할을 수락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결국은 틀어지게 됩니다. 당시 그가 출연하고 있었던 미션 임파서블 2의 촬영이 예정보다 지연되었고 이에 엑스맨의 촬영 스케줄을 지킬 수 없었던 그는 울버린 역을 맡을 수 없게 되었죠. 급하게 후임자를 물색하던 엑스맨의 감독은 러셀 크로우가 추천했던 휴 잭맨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캐스팅 제의를 받은 휴 잭맨은 아내와 상의를 해보게 되는데 대본을 3페이지 정도 읽어본 아내는 이렇게 말하며 극구 반대했습니다. 아니 당신 손에서 갈고리 손톱이 나오는 역할을 맡는다고? 분명 웃음거리가 될 거야. 절대 하지마. 아내는 남편
남편이 이런 만화 캐릭터를 맡게 되는 것이 흑역사가 될 거라고 극구 반대했지만 휴잭맨은 결국 고민 끝에 울버린 역을 수락하게 됩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아내인 데보라 리퍼니스는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이 자신의 조언을 무시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이 역할을 반대했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흑역사라고 말을 하기도 했죠. 울버린 역을 수락하긴 했지만 미국인이 아니었던 휴잭맨은 엑스맨이나 울버린에 대한 사전 지식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울버린은 과묵한 캐릭터인지라 대사는 많지 않았고 표정과 행동으로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 생각보다 연기하기 복잡한 캐릭터였죠. 휴잭맨은 처음에 이 울버린을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훗날 이에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고백했는데요. 첫 촬영까지 3주가 남은 시점에 급하게 캐스팅이 된 그는 울버린이라는 캐릭터 이름이 늑대 울프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에 기반해 늑대 같은 움직임과 표정으로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에 다큐멘터리를 보며 늑대의 움직임을 관찰했고 걸을 때도 늑대가 바닥의 냄새를 맡으면서 걷는 것처럼 바닥을 보며 걷는 등 늑대의 움직임을 캐릭터에 투영시키려 했었죠. 이런 연기를 본 엑스맨 감독 브라이언 싱어는 기겁했습니다. 하루는 조심스레 휴잭맨에게 말했죠. 아무래도 이 설정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 흥미롭긴 하지만요. 캐릭터 설정을 잘못 이해했다는 감독의 말을 바로 눈치채지 못한 휴잭맨은 그것도 모르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늑대를 좀 연구해봤거든요. 이런 늑대 같은 모습을 스크린에 담으면 멋질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브라이언 싱어는 휴잭맨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울프가 아니라 울버린을 연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캐릭터는 동물이 아니니 동물 움직임을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을 연기해주세요. 이때가 휴잭맨은 자신의 영화 촬영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캐릭터 해석에 더불어 생애 첫 미국 영화에 출연한다는 부담감은 휴잭맨을 초조하게 했고 위축시켰는데요. 울버린이라는 캐릭터가 맹렬함, 까칠함, 그리고 용감함의 상징인데 이 내면에서 느끼고 있었던 불안감은 결국 그의 연기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촬영이 한 달 정도 지난 시점, 당시 폭스 영화사 대표였던 톰 로스먼은 휴잭맨을 따로 불러들여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연기에 대한 피드백을 줬으며 휴잭맨의 이전 작품들을 직접 찾아봤었는데 울버린 역할의 적임자라고 자신은 직감했다며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결국 좀 더 연구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휴잭맨은 좀 더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 촬영이 없는 날에는 집에서도 울버린 특유의 아담한티움 손톱을 장착한 채 생활을 했고 이 과정에서 다리를 긁히기도 하고 집안 물품을 파손시키는 등 작은 사고들도 잇따랐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무술 비디오를 보면서 무술 동작들을 연구하기도 했으며 절도 있고 정제된 움직임보다는 분노로부터 바로 나오는 짐승 같은 움직임을 표방하고자 마이클 타이슨의 초창기 경기를 많이 찾아봤다고 합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휴잭맨의 연기는 감독과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해 고독하면서도 상처투성이의 울버린을 멋지게 연기해냈고 이를 시작으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18년 동안 한 배우가 한 히어로 캐릭터를 연기하는 기네스 기록을 세우게끔 합니다. 원래 만화 속 울버린은 160cm 정도의 단신이며 빠른 움직임을 특기로 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휴잭맨의 키는 무려 190cm였습니다. 원작의 설정에 충실하고 싶었던 엑스맨의 감독 브라이언 싱어는 카메라 앵글을 이용하거나 상반신만 찍는 등 휴잭맨의 큰 키를 최대한 감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이나 한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니 관객들은 차츰 휴잭맨식 울버린에 익숙해졌고 이후 작품부터는 큰 키를 굳이 숨기거나 울버린 캐릭터 본래의 우스꽝스러운 헤어스타일을 고수하기보다는 휴잭맨 스타일로 재해석을 하기 시작했죠. 이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서 이후 발간된 코믹스에서의 울버린은 휴잭맨을 오히려 닮은 듯한 인상착의와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휴잭맨은 울버린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엑스맨은 영화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작품이기도 한데요. 지금에야 마블 원작 영화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흥행보증 수표이지만 당시에만 해도 마블 작품을 영화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2000년에 개봉한 엑스맨은 휴잭맨 외에도 프로페서 X 역의 패트릭 스튜어트와 매그니토 역의 이완 맥켈런의 열연의 호평이 이어졌으며 실사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영화가 됩니다. 엑스맨의 뜨거운 반응은 마블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의 도화선이 되었고 2003년에는 헐크, 데어데블, 2005년에는 판타스틱 4, 그리고 2007년 고스트 라이더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도와 시행착오를 거쳤고 드디어 2008년 아이언맨의 개봉으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후 엑스맨 후속작들과 영화 데드풀에서 카메오로 출연하는 등 이 울버린이라는 캐릭터를 거의 20년 가깝게 연기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끝은 있는 법, 2017년작 영화 로건에서 늙은 울버린을 연기한 그는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여운을 남긴
남기며 아름다운 퇴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2018년 데드풀2에서 깜짝 카메오로 잠시 복귀하긴 했지만요. 폭스사가 디즈니에게 인수되면서 이제는 마블 영화의 엑스맨 캐릭터들도 정식적으로 합류할 예정인데요. 휴잭맨에 이어 다음 울버린 역할을 맡게 될 배우가 누구인지는 아직까지도 마블 팬사이트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토론 주제입니다. 휴잭맨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개인적으로 톰 하디가 적격인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의 바람과는 달리 그는 이 캐릭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휴잭맨은 엑스맨이 전부인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엑스맨이 2000년에 크게 성공한 뒤 그가 선택한 후속작은 로맨틱 코미디인 케이트 앤 레오폴드였죠. 1800년대 영국의 귀족이 우연히 시간여행을 통해 21세기 뉴욕으로 와서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담은 영화로 이 영화의 여주인공은 맥 라이언이 맡았습니다. 울버린과는 전혀 상반되는 스위트한 남자친구의 정석을 보여준 그는 그의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의 후보로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그의 또 다른 작품이 개봉되는데요. 존 트라볼타, 할리베리와 함께 주연을 맡은 액션 스릴러인 스워드 피쉬였습니다. 엑스맨 영화에서 스톰 역을 맡았던 할리베리와 두 번째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영화인 셈이죠. 멜로와 액션을 넘나들며 스크린 속 활약을 펼치던 휴잭맨은 애초에 자신이 사랑했던 뮤지컬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2002년에 뮤지컬 회전목마로 미국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고 2003년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오즈에서 온 소년으로 뮤지컬계의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토니 어워즈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뮤지컬 공연을 하는 와중에도 영화 활동 역시 꾸준히 병행했고 2004년에는 뱀파이어 영화인 반헬싱의 주연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반전 영화 프리스티지에서 크리스찬 베일, 스칼렛 요한슨과 함께 아슬아슬한 마술을 선보이는 마술사를 연기했죠. 이 영화는 예술성과 상업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며 휴잭맨의 주가는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같은 해에는 스칼렛 요한슨과 다시 호흡을 맞춘 우디 앨런 감독의 스쿠프가 개봉했는데요. 스릴러였던 장르가 갑자기 로맨틱 코미디가 되는 이 영화는 호불호가 많이 갈려 그리 흥행하지는 못했습니다. 2008년에는 니콜 키드먼과 함께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가슴 시린 로맨스 영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작품으로 인해 그는 피플 잡지사에서 뽑은 올해 가장 섹시한 배우 1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는 리얼 스틸로 오랜만에 국내에서도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아들을 도와 로봇 파이트를 펼치는 전직 복서 역할을 맡았고 우리나라만 해도 관객 수 350만으로 꽤나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꾸준하게 배우로서 활약을 펼치던 그에게 정식으로 영화에서 뮤지컬 재능을 뽐낼 기회가 오게 됩니다. 바로 2012년에 개봉한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이죠. 주인공 장발장 역할을 맡아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그의 다재다능함을 아낌없이 보여줬고 국내에는 이때 처음으로 휴잭맨의 노래 실력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죠. 이 영화를 위해 7kg을 감량했고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은 장발장을 연기하고자 다시 14kg을 찌웠습니다. 이 영화로 휴잭맨은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의 뮤지컬에 대한 사랑은 2017년작 위대한 쇼맨에서도 이어지는데요. 해외에서는 역대 뮤지컬 영화 흥행 순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지만 국내에는 관객 수 150만으로 해외에서의 호평에 비하면 애매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2019년도 이후부터는 뮤지컬 활동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첫 작품에서 만나 결혼까지 꼴이난 데보라 리퍼니스와 24년이 넘도록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스라에는 입양한 아이 둘이 있는데요. 원래는 임시를 2번이나 했었지만 유산이 되고 말았죠. 상처받은 아내의 모습을 보며 친자 출산을 포기하고 입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그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던 어머니와는 어린 시절 1년에 한 번 정도만 만났었다고 하는데요. 영화배우가 된 이후에는 따로 자주 만나며 즐거운 가족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8년을 울버린으로 살았던 남자, 그리고 앞으로의 18년이 더 기대되는 배우 휴잭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